돌아가지 않는 거, 되돌리지 않는 거는 음. 저도 동의하는 바예요. 그래서 마고가 진짜 지금 이 얘기의 흐름의 맥락에서는 결국 마고가 다니엘도 떠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네, 다니엘도 떠날 수 있을 것 네, 같아요. 결국 근데 그 음. 떠남이 결국은 불행이 아니라 즉 오롯이 나 자기 혼자 자신에게로 가는. 설 수 있는. 그렇지. 네. 이제 어떤 누군가와의 문제가 아니라 다니엘조차도 떠나게 됐을 때 오롯이 그 마고가 자기 음.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네. 그러네요. 어, 맞아요. 꿈보다 해몽이 좋은 건가? 그러려는 기대를 아니 근데 그건 그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고.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제 삶을 놓고 봤을 때도 충분히 너무 음. 공감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. 네. 그 뭐 제 개인적인 삶이야 다 오픈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일상적이지 않은 방식의 그 루틴을 가지고 있고 음.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서 분명히 그렇게 어딘가를 뚫고 나오고 그 뚫고 나온 상태의 불안정성, 힘겨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귀하거나 되돌리기보다는 어쨌든 계속 근데 그런 어떤 극단적이라고 해야 될지 한 번을 완전히 돌파하는 음. 선택이 어, 굉장히 큰 것 같긴 하거든요. 왜냐하면 다른 선택을 할 때 계속 영향을 미쳐요. 할 수 있게 음. 된다는 거죠. 결행과 어떤 실천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맷집을 분명히 갖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뭔가 현실적인 이유, 뭐 상처 이런 것들을 이유로 주저앉았을 때는 그래도 내가 그 다 우리 모든 게 다 해석인 건데 그때 내가 참고 잘 살았지. 이건 나중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내가 돌파했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는 어떤 선택들을 나 스스로 할 수 있었지라고도 얘기할 수 음.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저도 동의가 돼요. 결국 인생이라는 게 뭐 순간순간 어떤 뭐 큰 선택, 작은 선택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잖아요. 근데 마고는 좀 인생의 이런 큰 과정을 겪으면서 그 과정에서 본인이 좀 더 단단해지고 본인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지 않나. 그러니까 네. 우리가 뭐 결혼 그냥 이제 집에 있다가 뭐 연인을 만나서 혹은 뭐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이라는 거를 만약에 하게 됐을 때 꼭 결혼이 아니어도 뭐 그게 회사가 됐든 일이 됐든 어느 지점에서 안주하게 되거나 머물게 되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잖아요. 자꾸 계산하게 되고 자꾸 현실적인 이유를 대죠. 뭐 애들 때문에 뭐 경제적인 거. 그런데 사실 그건 진짜 다 알리바이거든요. 제 경험으로 봐도 제가 20살 때 수녀원을 들어갈 때 들어간 제가 아마 방송에서 이거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수녀원을 들어가는 날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그 막막함, 그 공포, 그러니까 미지의 선택을 했고 앞으로 어쨌든 지금 생활을 완전히 단절하는 거잖아요. 눈을 딱 떴을 때 제가 거룩한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대가 되거나 이게 아니라 비장해지는 게 아니라 딱 기억이 나거든요.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지? 아, 음.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? 그 감각이었어요. 그러고 저는 이제 그 10년을 살았잖아요. 그 10년을 산다는 거는 그 안에서 이제 모든 게 외부와는 다 끊어져서 이제 거기여서 완전히 뿌리가 내려져서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, 청년기를 거기서 보낸 거는 다름없는데 이거를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 또 상상이 안 되는 거죠. 이거 제 생각에는 이혼의 한 10배의 저는 무게였다고 그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혼해도 전 그렇게 안 힘들 것 같거든요. 근데 그때는 정말 죽을 것처럼 무섭고 두렵고 그때도 근데 막상 어떤 순간에 모르겠다 그냥 그리고 몸을 던지듯이 확 내던졌던 경험들 이것들이 제가 어떤 이제 꼭 극단적이지까지는 않아도 어떤 선택을 할 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거든요.
나 스스로가 어쨌든 뭔가를 결정을 해서 돌파를 하고 이제 삶을 완전히 뒤집고 이랬던 것들이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살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꼭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하고 싶은 게 크던 작던 어떤 결정들을 해봐야 한다. 그리고 결과를 너무 재거나 예단해서 안전한 어떤 선택, 안전함을 담보한 결정은 결정이라고 할 수 없어요. 그렇죠. 알 수 없고 불안정하고 불안정성이고 내가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결정인 거잖아요.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든 살아남겠다고 하는 거. 그래서 어떤 결정들을 우리가 얼마나 하고 살까? 그리고 그런 결정들을 계속 유예하거나 미루거나 혹은 의지하거나 의존하는 거는 너무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윤리적이지 않다. 윤리적이지 않다. 설령 고통의 결과가 오더라도 내가 내 삶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윤리적 태도라면 계속해서 아이들 핑계, 뭐 부모님 핑계, 현실적인 문제의 핑계를 대면서 결정이나 선택을 유예하는 거는 윤리적이지 않다. 준비되셨어요? 꼭, 꼭. 또 그런 선택과 결정들을 하다 보면 또 쾌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 또 어떤 장면들이 있으셨어요? 음, 저는 조금 아쉬웠다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, 그러니까 마고가 그 집을 나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, 루의 누나 때문에 루의 누나가 술을 마시고 행방불명이 되어가지고 연락이 와서 그 집에 들르게 되잖아요. 그때 그 루아의 대화에서 마치 내가 돌아와도 될까라는 식의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, 왜 그랬을까? 왜 마고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? 그런 좀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. 현주 선생님 생각에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? 마구가. 그러니까 결국 그 순간에 이쪽에서의 공백, 저쪽에서의 음, 음. 공백에 대한 무게감이 결국은 비슷해지지 않았을까.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, 또, 어떤 그 친밀함에 대한 그리움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. 저도 그 장면이 되게 여기서도 저기서도 뿌리 내리지 못한 어떤 갈팡질팡의 상태, 지금 표현하신 대로 그 빈틈이었던 무게가 비슷해진 딱 상황. 그런 상황에서 가족 구성원이 있는 다니엘하고는 홀로인데 오로지 다니엘이 등만 봐야 되는 거잖아요. 마구가. 어, 그래서 다니엘로 인해서 충만했지만 다니엘로 인해서 외로워지면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데 그래도 루는 가족이 있고 그 누나하고도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고 그 구성원 안에서 사랑을 또 받았잖아요.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또 그 이쪽에 빈틈이 커지면서 그리움들이 생겼을 것 같다. 저도 그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장면에서 혼자서 조금 이제 씁쓸하게 생각했던 거 결국 가족이라는 건가? 우리가 그 일종의 정형화된 어떤 구성원들이 조합이 되어 있는 사람은 결국 그 어떤 울타리나 가족을 원하는 건가? 어,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. 현주 선생님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? 가족, 내가 이제 어딘가로 그 마고 같은 선택을 해서 떠났는데 이전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뭐 화목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
생각났을 때 돌아가고 싶을 것 같으세요? 그리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선뜻 돌아가도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지는 못할 것 같아요. 왜요? 어, 이미 이제 그 자리에 있어 봤고 그걸 내가 뛰쳐나온 거잖아요. 음, 거기에서 느껴지는 무언가를 극복하지 못해서. 음, 근데 그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끌어안고 다시 살 수 있을지는 그렇지. 네. 그 지점에서는 내가 와도 될까라고 물었을 때는 돌아간다기보다는 음, 이쪽하고도 연결을 음, 지어놓고 음, 싶은 음, 일종의 어떤 욕심일 수도 있죠, 그죠? 내가 그 조카도 음, 보고 그 루의 누나랑도 음, 친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마치 이웃처럼 사실 그 루한테 되게 잔인한 얘기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루가 거절을 하기도 했고 그런 경우가 있긴 있더라고요. 헤어졌는데 전 남자친구한테 이별을 통보하고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어서 갔는데 전 남자친구는 계속 못 잊고 있는데 오히려 계속 여지를 주면서 이 전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어, 완전히 단절이 되지 않으니까 그나마 그녀를 보고 연결 지음에 어떤 위안을 얻고 있다면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건 이 여성이 되게 욕심 사납다고 음, 생각했거든요. 음, 현 남자친구와 관계를 맺고 좋지만 이 전 음, 남자친구가 주었던 어떤 안락함 이런 것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온전히 자기를 주진 않지만 연결을 지어놓고 있는 이런 것들 그런 지점에서 이 마구가 갈팡질팡하는 상황에서 뭔가 어쨌든 자꾸 이루려고 하지 않는 느낌 음, 음. 그죠? 이루려고 하지 않 근데 그것도 우리가 자꾸 뭔가를 채우고자 하는 속성이 있다 보니까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것 같긴 한데 잃으실 수 있으시겠어요? 잃을 수 있을까요, 우리? 받아들여야 되는 순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음, 이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잃을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선택을 함으로써 내가 잃을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잃어줘야죠. 결국은 무언가 선택을 할 때 내가 이걸 얻을 수 있을까라기보단 내가 갖고 있는 걸 잃을 수 없어가지고 그렇지. 선택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. 그게 훨씬 더 네. 많아요. 뭔가를 갖겠다고 음, 하기보다는 그쵸. 우리는 요거만 하나도 그거를 음, 잃는 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상실에 대한 저항이 되게 음, 심하다. 그게 큰 거든 작은 거든. 이제 그 문제가 되게 본질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. 우리 정신 작업할 때도 음, 보면 그래서 마치 뭐 하나 때문에 초과상관 태운다고 음, 얘기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뭔가 얻어진 그게 쾌락이든 이득이든 요만한 것들을 안 잃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주변에 뭔가 어떤 음,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게 음. 되는. 아, 근데 아싸라게 이루어질까요? 그래요. 그래서 이 영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얘기하긴 했지만 이 영화가 주는 가장 큰 저희한테 메시지는 음, 일단 선택하고 돌파하는 거 그리고 그것에서 오는 어떤 주어진 것들을 좀 기꺼이 좀 받아들여 보려는 시도 근데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결정들을 해보았을까 선택들을 했을까 근데 선택을 하고 실천적으로 뭔가를 움직여 봤을까 그게 작은 것이든 극단적인 것이든 간에 내 삶에 있어서 내 스스로가 어떤 선택을 어,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본 적이 있는가
이 지점이 되게 중요한 의미였던 것 같고,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그 아까 댓글이 돌아갔어야 된다. 원래 거기 집을 뛰쳐나오지 말았어야 된다. 이런 지점보다 말 그대로 오히려 그녀가 한 선택들의 결과가 오히려 이제 스스로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시게 하는 지점이 있다면 네. 그 과정에서의 상처나 어떤 결핍의 경험들은 그것만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. 쓸쓸하고 외롭지만. 그 빈틈을 내가 끌어안고 가는 길은 외롭겠지만 그만큼 나는 강해져 있을 거다. 그럴 것 같아요. 네. 또 하나 덧붙이자면 남자는 안 된다. 남자로는 안 된다. 것 같아요. 그래 오늘 오랜만에 저희가 정말 다시 또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편안하게 저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? 네, 저도 오랜만에 또 제가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 나눌 수 있어가지고 선생님이랑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 미셸 윌리엄스의 필모그래피가 제가 좋아하는 그 영화류랑 잘 맞는 것 같아요. 다음에도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 그 여배우. 네. 다른 영화도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저희는 그러면 또 한유 선생님과 다음번 뭐 책이든 영화든 또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어요.